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에서 타일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호주에서 타일 일을 오래 하지도 않았고 데모도라 그러거든요. 데모도가 일본말이겠지. 데모도는 일본말이고 여기서는 레이버라. 짧게 했어요. 한 2-3개월 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전편에서 제가 다른 큰 변화가 저한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도 이제 천천히 나중에 드릴 건데, 어쨌든 타일 일은 이렇게 3개월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타일 일을 했었으니까 타일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타일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석고보드 붙이는 일 이런 건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또 호주 사람들도 많이 하고, 콘크리트, 전기, 배관 거의 다 호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타일은 유독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한인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타일 광고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건축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여러 명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타일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타일을 현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장을 잘 만나야 된다. 질이 좋지 않은 사장들도 많다. 거의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겪은 일만 말씀을 드려야지 어디서 들은 얘기를 정확하지도 않은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호주에 올 때 건축을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많은 분들이 타일, 벽돌, 목공 이런 직업 리스트에 있고 많이 알려진 그런 쪽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타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짧게나마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타일은 참 많이 힘들다.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전편에서 어떤 분이 왜 한국 사람들만, 왜 아시아 사람들만 일을 더 오래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왜냐면은 이제 건축 회사가 있어요. 이게 건축 회사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요. 아파트를 만들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콘크리트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철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포크레인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크레인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타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유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붕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기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배관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 건축 회사에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니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 직원들이 따로 있고 회사에서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컨트랙트를 주는 거예요. 그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아래에 있는 타일 회사, 콘크리트 회사, 유리 회사, 전기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회사랑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기 회사 사장은 호주 사람이다. 그럼 일찍 가는 거예요.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아침 7시에 왔다가 2시 반, 3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다 하면은 아침에 일찍 왔다가 오후 5시, 5시 반. 더 오래 하는 회사도 있고 딱 8시간만 하는 회사도 있겠죠. 물론 좀 찾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더 일을 오래 한다는 거지, 호주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더 오래 시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가야죠. 아침을 먹고 전날에 밤에 도시락을 싸놓든가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서 도시락 가방을 챙겨서 아침 7시까지 7시에는 이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한 15분 전 이 정도까지 가요. 이제 준비를 하죠. 세팅을 하죠. 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타일을 할 때 커머셜 빌딩, 쉽게 말하면 아파트처럼 높이 올라가는 빌딩들, 그리고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는 하우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사는 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여기는 그냥 1층짜리, 2층짜리 집, 1층짜리 집이 되게 많아요. 지붕 뾰족하고. 이제 그런 집들을 만들 때도 타일이 다 들어가고, 호주는 타일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집이 어느 정도 다 지어지고 이제 바닥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을 때, 요때 이제 타일이 들어가는데, 일단 모래를 섞어요. 모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하우스. 차도 이제 일반 승용차 뭐 이렇게 몰고 다니면은 일을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싣고 다녀야 되는 물건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승용차에다 싣고 다니다 보면은 차가 더러워져요. 그거를 이제 승용차 뒷좌석에다가 이따만 윌베로 넣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유트를 많이 써요. 여기선 유트라 그래요. 그런 트럭들을. 미국에선 아마 픽업 트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가면은 차에서 이제 짐들을 내려야죠. 모래 섞는 기계도 내리고, 바켓스, 플라스틱으로 된 바켓스를 그렇게 많이 써요.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물도 담고, 모래랑 시멘트 가루랑 섞은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담고, 연장도 담고. 그래서 이제 모래를 섞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또 세팅을 하고, 현장에 모래가 와 있어요. 배달이 돼 있어요. 모래가 배달이 안 돼 있으면은 그날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케줄도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모래를 그 모래 섞는 기계에다가 삽으로 퍼서 넣고 삽으로 퍼서 넣고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요. 뭉 하면서 뱅글뱅글 막 돌아가요. 거기다가 물 팍 넣고 적절한 양의 물을 팍 넣고 그 시멘트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봉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넣고 그럼 시멘트 가루가 팍 날려요. 마스크를 쓰면 좋지. 그럼 물을 또 탁 넣고 철퍼덕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물을 탁 뿌리고 그게 준비가 다 되면은 윌베로에다가 그 모래를 탁 붓고 그럼 무거워요. 그 윌베로가 앞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바람 빠진 것도 있어요. 바퀴에 바람이 빵빵하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하기가 쉬운데 바퀴에 바람이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그래. 아무튼 이제 또 그걸 딱 들고 막 가요. 집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그 모래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wet area라고 하거든요. wet area. 거기가 뭐냐면 뭐 화장실, 뭐 샤워 이런 것들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베딩이라 그래요. 타일을 깔기 전에 시멘트랑 모래랑 섞인 거를 이제 바닥에 딱 깔아놓고 수평을 맞춰줘야 그 위에 이제 타일을 또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맨 공구리에다가 타일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저는 보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타일을 붙이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기술자라고 하는데 기술자분들이 계시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는 거예요. 모래 가서 이제 깔아주면은 이제 기술자분들이 이제 평평하게 맞추는 뭐 이런 일도 하고 타일이 박스에 배달이 된단 말이에요. 무거워요. 이제 그거를 또 하나하나 다 까고 박스에서 다 까서 타일이 들어갈 곳에 타일을 잘 쌓아놔야 기술자분들이 가서 거기서 타일을 하나씩 잡고 뭐 글루도 붙이고 바닥에 붙이던지 벽에 붙이던지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래서 삽질을 계속해요. 삽질을 계속해. 그럼 막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 기술자분들이 계시는 그런 뭐 방이나 거실 바닥이나 이제 일을 하는 공간에다가 바켓에다가 물도 갖다 놔야 되고 이런저런 장비 뭐 주걱이랑 갈갈이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걱이라고 부르고 갈갈이라고 부르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하니까 그렇게 불러요. 그런 연장들 다 갖다 놓고 레벨 갖다 놓고 그라인더도 많이 쓰니까 그라인더 쓸 전기선 길다란 거 이렇게 연결해 놓고 다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타일을 붙여야 되는 곳에 페인트를 좀 칠해 놓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또 칼로 다 까내고 그래야 타일이 잘 붙으니까 그러니까 보조를 하면은 먼지를 많이 먹어요. 타일을 붙이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은 모래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계속 모래 삽질을 하는 거예요. 삽질을 해서 물 뿌리고 시멘트 가루 넣고 또 물 뿌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윌베로를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뭐 첫 번째 화장실, 뭐 샤워, 뭐 두 번째 화장실 뭐 이런 데로 막 갈 거 아니에요. 갈 때 문들이 있어요. 문을 다 설치를 해놨는데 문에다가 이쁘게 또 페인트도 다 칠을 해놨어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조심히 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기술이 필요해요. 그럼 막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 벽돌도 타일을 할 때 벽돌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배스톱이라고 하는데 욕조를 넣기 위해서는 그 둘레에다가 이제 벽돌을 갖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벽돌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욕조가 들어갈 틀도 타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보조니까 그런 거 다 갖다 놓고 배달하고 계속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모래를 그 wet area에다가 바로 붓느냐 그게 아니라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고 나면은 바닥에 막 먼지들, 모래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빗자루로 쓸어내야 되는데 그때도 먼지가 엄청 많이 나요. 문은 열어놓고 하는데 그래도 먼지가 엄청 많아요. 손잡이가 달린 청소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청소기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불어버리는 거거든요. 먼지 같은 거를 다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할 때도 먼지가 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바닥을 다 청소를 하고 나면은 바닥에 물을 좀 뿌리고 또 시멘트 가루를 좀 뿌리고 막 빗자루질을 해요. 시멘트 가루랑 물이랑 잘 섞여가지고 바닥에 이쁘게 잘 깔리게 그거를 해야 이제 모래를 부으면 얘네가 잘 붙는데요. 뭐 호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서 뭐 한 9시나 9시 반 정도 되면 또 한 15분 쉬고 그리고 또 이제 12시 정도까지 일을 하다가 밥을 먹고 점심시간 30분 그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팀마다 다르겠죠. 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을 가지고 아침 7시부터 일을 해서 한 또 9시나 9시 반 되면은 또 한 10분 정도 본인이 알아서 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 그냥 쭉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을 1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쭉 끝까지 일을 하고 5시 반이나 뭐 5시 요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커머셜 건축 현장 이런 데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높으니까 타일 같은 경우도 20박스, 30박스 이렇게 호이스트에다가 올려놓고 뭐 4층으로 올린다든지 3층으로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이제 3층에 올라가서 대기하면은 호이스트가 삑 해가지고 빵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내리고, 무거워요. 뭐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 그리고 이제 그라우트라고 하는데 타일을 다 붙여 놓으면은 그 타일 사이사이에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자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허리가 많이 아파요. 바닥 같은 경우는 거의 무릎을 꿇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타일을 붙일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쭈그려 앉아 있거나 뭐 무릎을 꿇고 있거나 계속 그런 자세로 있으니까 당연히 허리도 많이 아프고 일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호주에 이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타일일까? 벽돌공일까? 요리사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호주에 올 때 건축이 하고 싶었어요.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아버지가 건축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런 일을 도와드리고 할 때 재미도 느꼈었고 그래서 나는 건축이 재밌겠구나 해서 왔는데 여기에 물정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참 많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끝내고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일만 열심히 할 건데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다음 편에 뭐 다다음 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내가 정말 타일 경험도 많고 잘 할 수 있고 영어도 되고 그러면 와서 문제없이 일자리도 구하고 스폰서도 구하고 그러면 서로 좋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스폰서는 제가 필요 없어요. 저는 필요한 인재가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스폰서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럼 당신은 잘 합니까? 일을?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회사에 과연 내가 스폰서를 해주면서까지 우리 회사에 도움이 그만큼 될 수 있는 인재입니까?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경험도 없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짐만 되는 거예요. 이 회사에 나는 짐만 될 뿐이에요. 그래도 스폰서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스폰서십은 권유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호주에 영주권을 목표로 오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본인이 뭐를 할지, 뭐를 하면 좋을지 가장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거는 독립기술 이민에 대해서 알아봐라.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영어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호주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민 법무사나 유학원이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한국에서 했었던 경력이 호주에서도 인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법무사나 뭐 유학원이나 상담을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서로 머리 안 아프고 그런데 저처럼 아무런 경력도 없이 호주에 가고 싶으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오시면은 한국 사장님들도 그렇고 호주 사장들도 그렇고 누가 나를 스폰서를 해주겠습니까? 경력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찾아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영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미드로 영어 강의. 그냥 뭐 이동할 때 뭐 잠깐 짬 날 때 뭐 간단하게 쉽게 보시라고 3분에서 5분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